인생이 바뀌는 세 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을 변화시켜 내일을 바꾸기, 독서를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기, 그리고 운동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매일의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독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주고, 운동은 신체와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중요한 주제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작은 변화로 인해 큰 전환점을 맞이하길 바라며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일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오늘을 변화시켜서 내일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쉽게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은 사람들이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더 열심히 노력하며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죠. 작은 변화가 어떻게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미니멀리즘이라는 삶의 방식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미니멀리스트들은 물건을 줄이고 중요한 것에 집중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씩 명상을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결국 전반적인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이 좋아지죠. 불교에서도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마인드풀니스라는 개념인데 이건 현재의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하지 않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예요. 유명한 스님인 틱나탄 스님은 현재의 순간이 미래를 만든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죠. 여기서 실제 있었던 것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작은 마을에 민수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민수는 항상 미래에 대해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도서관에서 작은 변화의 힘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죠. 그 책에서 하루에 10분씩 명상을 하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접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민수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몇 주가 지나자 민수는 조금씩 변화를 느꼈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고 작은 목표들도 하나씩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 민수의 삶은 점점 더 나아졌어요. 철학에서도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실존주의에서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며 우리의 현재 행동이 우리의 존재를 정의한다고 해요. 오늘의 작은 선택이 모여 우리의 인생 전체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럼 오늘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명확한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가 분명할수록 행동 계획을 세우기가 쉬워지고 동기부여도 강해집니다. 둘째,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지속되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이는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나은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의 순간이 미래를 만든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이끈다. 두 번째로 독서를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라. 지식은 힘이다. 독서는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확장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며 창의성을 자극합니다. 독서는 완전한 인간을 만든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독서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 독서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중 하나는 자기 결정 이론이에요. 이 이론은 사람들이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통해 동기부여된다고 주장합니다. 독서는 자율성을 높여주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유능감을 느끼게 하며 다양한 주제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불교에서도 끊임없는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부처님은 배움은 끝이 없다고 하셨죠. 이 가르침은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독서는 이러한 배움을 실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독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지혜를 배우고 현재를 더 잘 이해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있었던 것 같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민재였어요. 민재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서점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책을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독서를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민재는 하루에 30분씩 독서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금 어렵게 느껴졌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지식과 관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고방식이 변화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직장에서도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결국 민재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이는 그의 커리어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철학에서도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실존주의에서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며 우리의 현재 행동이 우리의 존재를 정의한다고 해요. 오늘의 작은 선택이 모여 우리의 인생 전체를 형성한다는 거죠. 독서는 이러한 자기 이해와 성장을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독서를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어보세요. 새로운 분야를 탐구하면서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둘째, 꾸준한 독서 습관을 가지세요. 하루에 20-30분씩 시간을 정해두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읽은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 보세요. 이는 기억을 강화하고 더 깊은 이해를 도와줍니다. 독서는 완전한 인간을 만든다. 배움은 끝이 없다. 세 번째로 운동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라. 운동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고 근육을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전반적인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정기적인 신체 활동은 심장병, 당뇨병, 비만 등의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은 우리의 기분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증가시키며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는데 이 엔도르핀은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며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운동 후에 느끼는 러너스 하이라는 거죠. 엔도르핀이 분비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우울증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중요시합니다. 부처님은 몸이 병들면 마음도 병들기 쉽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의 명상과 요가 같은 수련법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평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있었던 것 같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지민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지민은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했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조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몇 분 달리는 것도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지민은 체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한결 나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워졌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정신적으로도 더 안정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운동을 통해 지민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모두 얻을 수 있었어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신체의 건강이 정신적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학에서도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할 때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운동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걷기, 달리기, 수영, 요가 등 다양한 운동 중에서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둘째, 꾸준한 운동 습관을 가지세요.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등도 운동을 권장합니다. 셋째,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등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활용하세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운동은 최고의 의사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3가지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을 변화시켜 내일을 바꾸기, 독서를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기, 그리고 운동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입니다. 이 3가지 방법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먼저, 매일의 작은 변화를 통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내린 작은 결정들이 모여 우리의 내일을 만듭니다. 독서는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고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통해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운동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어서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전반적인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이 모든 방법들의 공통점은 바로 지속적인 노력과 꾸준함이에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작은 결심이 내일의 성공을 만들어낼 거예요.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자신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힘이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 10분씩 독서를 하고 30분씩 운동을 해보세요.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작은 결심을 해보세요. 이 모든 것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리고 독서는 완전한 인간을 만든다. 이 명언들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빛나는 결과로 돌아올 것을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인생이 바뀌는 3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3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을 변화시켜 내일을 바꾸기, 독서를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기, 그리고 운동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입니다. 이 3가지 방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매일의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독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주고 운동은 신체와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중요한 주제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작은 변화로 인해 큰 전환점을 맞이하길 바라며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일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오늘을 변화시켜서 내일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쉽게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은 사람들이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더 열심히 노력하며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죠. 작은 변화가 어떻게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미니멀리즘이라는 삶의 방식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미니멀리스트들은 물건을 줄이고 중요한 것에 집중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씩 명상을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결국 전반적인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이 좋아지죠. 불교에서도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마인드풀니스라는 개념인데 이건 현재의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하지 않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예요. 유명한 스님인 틱나탄 스님은 현재의 순간이 미래를 만든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죠. 여기서 실제 있었던 것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작은 마을에 민수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민수는 항상 미래에 대해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도서관에서 작은 변화의 힘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죠. 그 책에서 하루에 10분씩 명상을 하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접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민수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몇 주가 지나자
민수는 조금씩 변화를 느꼈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고, 작은 목표들도 하나씩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 민수의 삶은 점점 더 나아졌어요. 철학에서도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실존주의에서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며 우리의 현재 행동이 우리의 존재를 정의한다고 해요. 오늘의 작은 선택이 모여 우리의 인생 전체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럼 오늘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명확한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가 분명할수록 행동 계획을 세우기가 쉬워지고 동기부여도 강해집니다. 둘째,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지속되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이는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나은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의 순간이 미래를 만든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이끈다. 두 번째로 독서를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라. 지식은 힘이다. 독서는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확장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며 창의성을 자극합니다. 독서는 완전한 인간을 만든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독서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 독서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중 하나는 자기 결정 이론이에요. 이 이론은 사람들이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통해 동기부여된다고 주장합니다. 독서는 자율성을 높여주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유능감을 느끼게 하며 다양한 주제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불교에서도 끊임없는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부처님은 배움은 끝이 없다고 하셨죠. 이 가르침은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독서는 이러한 배움을 실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독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지혜를 배우고 현재를 더 잘 이해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있었던 것 같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민재였어요. 민재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서점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책을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독서를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민재는 하루에 30분씩 독서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금 어렵게 느껴졌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지식과 관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고방식이 변화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직장에서도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결국 민재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이는 그의 커리어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철학에서도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실존주의에서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며 우리의 현재 행동이 우리의 존재를 정의한다고 해요. 오늘의 작은 선택이 모여 우리의 인생 전체를 형성한다는 거죠. 독서는 이러한 자기 이해와 성장을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독서를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어보세요. 새로운 분야를 탐구하면서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둘째, 꾸준한 독서 습관을 가지세요. 하루에 20-30분씩 시간을 정해두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읽은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 보세요. 이는 기억을 강화하고 더 깊은 이해를 도와줍니다. 독서는 완전한 인간을 만든다. 배움은 끝이 없다. 세 번째로 운동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라. 운동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고 근육을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전반적인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정기적인 신체 활동은 심장병, 당뇨병, 비만 등의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은 우리의 기분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증가시키며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는데 이 엔도르핀은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며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운동 후에 느끼는 러너스 하이라는 거죠. 엔도르핀이 분비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우울증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중요시합니다. 부처님은 몸이 병들면 마음도 병들기 쉽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의 명상과 요가 같은 수련법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평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있었던 것 같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지민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지민은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했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조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몇 분 달리는 것도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지민은 체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한결 나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워졌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정신적으로도 더 안정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운동을 통해 지민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모두 얻을 수 있었어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신체의 건강이 정신적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학에서도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할 때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운동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걷기, 달리기, 수영, 요가 등 다양한 운동 중에서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둘째, 꾸준한 운동 습관을 가지세요.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등도 운동을 권장합니다. 셋째,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등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활용하세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운동은 최고의 의사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3가지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을 변화시켜 내일을 바꾸기, 독서를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기, 그리고 운동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먼저, 매일의 작은 변화를 통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내린 작은 결정들이 모여 우리의 내일을 만듭니다. 독서는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고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통해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운동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어서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전반적인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이 모든 방법들의 공통점은 바로 지속적인 노력과 꾸준함이에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작은 결심이 내일의 성공을 만들어낼 거예요.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자신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힘이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 10분씩 독서를 하고 30분씩 운동을 해보세요.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작은 결심을 해보세요. 이 모든 것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리고 독서는 완전한 인간을 만든다. 이 명언들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빛나는 결과로 돌아올 것을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인생이 바뀌는 세 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을 변화시켜 내일을 바꾸기, 독서를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기, 그리고 운동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매일의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독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주고 운동은 신체와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중요한 주제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작은 변화로 인해 큰 전환점을 맞이하길 바라며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일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오늘을 변화시켜서 내일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쉽게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은 사람들이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더 열심히 노력하며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죠. 작은 변화가 어떻게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미니멀리즘이라는 삶의 방식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미니멀리스트들은 물건을 줄이고 중요한 것에 집중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씩 명상을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결국 전반적인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이 좋아지죠. 불교에서도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마인드풀니스라는 개념인데
이건 현재의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하지 않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예요. 유명한 스님인 틱나탄 스님은 현재의 순간이 미래를 만든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죠. 여기서 실제 있었던 것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작은 마을에 민수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민수는 항상 미래에 대해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도서관에서 작은 변화의 힘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죠. 그 책에서 하루에 10분씩 명상을 하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접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민수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몇 주가 지나자 민수는 조금씩 변화를 느꼈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고 작은 목표들도 하나씩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 민수의 삶은 점점 더 나아졌어요. 철학에서도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실존주의에서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며 우리의 현재 행동이 우리의 존재를 정의한다고 해요. 오늘의 작은 선택이 모여 우리의 인생 전체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럼 오늘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명확한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가 분명할수록 행동 계획을 세우기가 쉬워지고 동기부여도 강해집니다. 둘째,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지속되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이는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나은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의 순간이 미래를 만든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이끈다. 두 번째로 독서를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라. 지식은 힘이다. 독서는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확장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며 창의성을 자극합니다. 독서는 완전한 인간을 만든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독서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 독서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중 하나는 자기 결정 이론이에요. 이 이론은 사람들이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통해 동기부여된다고 주장합니다. 독서는 자율성을 높여주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유능감을 느끼게 하며 다양한 주제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불교에서도 끊임없는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부처님은 배움은 끝이 없다고 하셨죠. 이 가르침은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독서는 이러한 배움을 실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독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지혜를 배우고 현재를 더 잘 이해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있었던 것 같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민재였어요. 민재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서점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책을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독서를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민재는 하루에 30분씩 독서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금 어렵게 느껴졌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지식과 관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고방식이 변화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직장에서도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결국 민재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이는 그의 커리어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철학에서도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실존주의에서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며 우리의 현재 행동이 우리의 존재를 정의한다고 해요. 오늘의 작은 선택이 모여 우리의 인생 전체를 형성한다는 거죠. 독서는 이러한 자기 이해와 성장을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독서를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어보세요. 새로운 분야를 탐구하면서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둘째, 꾸준한 독서 습관을 가지세요. 하루에 20-30분씩 시간을 정해두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읽은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 보세요. 이는 기억을 강화하고 더 깊은 이해를 도와줍니다. 독서는 완전한 인간을 만든다. 배움은 끝이 없다. 세 번째로 운동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라. 운동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고 근육을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전반적인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정기적인 신체 활동은 심장병, 당뇨병, 비만 등의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은 우리의 기분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증가시키며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는데 이 엔도르핀은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며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운동 후에 느끼는 러너스 하이라는 거죠. 엔도르핀이 분비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우울증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중요시합니다. 부처님은 몸이 병들면 마음도 병들기 쉽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의 명상과 요가 같은 수련법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평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있었던 것 같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지민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지민은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했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조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몇 분 달리는 것도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지민은 체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한결 나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워졌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정신적으로도 더 안정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운동을 통해 지민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모두 얻을 수 있었어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신체의 건강이 정신적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학에서도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할 때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운동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걷기, 달리기, 수영, 요가 등 다양한 운동 중에서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둘째, 꾸준한 운동 습관을 가지세요.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등도 운동을 권장합니다. 셋째,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등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활용하세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운동은 최고의 의사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3가지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을 변화시켜 내일을 바꾸기, 독서를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기, 그리고 운동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입니다. 이 3가지 방법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먼저, 매일의 작은 변화를 통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내린 작은 결정들이 모여 우리의 내일을 만듭니다. 독서는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고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통해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운동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어서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전반적인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이 모든 방법들의 공통점은 바로 지속적인 노력과 꾸준함이에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작은 결심이 내일의 성공을 만들어낼 거예요.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자신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힘이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 10분씩 독서를 하고 30분씩 운동을 해보세요.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작은 결심을 해보세요. 이 모든 것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리고 독서는 완전한 인간을 만든다. 이 명언들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빛나는 결과로 돌아올 것을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